물론 요 명단에 제 이름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옥중에서 메모한 것을 네. 입수했나 봐요. 그 메모에는 그러니까 옥중에 자필 진술서, 옥중 수기, 노트 뭐 이렇게. 수기 네. 뭐 왜냐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기억을 정리하기 위해서 네. 저는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도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기억을 정리하느라고 뭘 쓸 거 아닙니까? 그걸 입수했나 본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있다고 해요. 자기가 직접 겪은 걸 쓴 거죠. 헌재에서 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했잖아. 이거 길이 남을 대목인데. 김병주가 곽종근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건 맞죠? 라고 하면서 유도 질문을 하여 마치 증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곽종근한테 지시한 것처럼 하였는데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웃기고들 있네, 진짜. 네, 그래서 곽종근 사령관이 이 질문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죠? 라는 질문에 본인이 바로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건 그게 맞기 때문에 네.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바로 답변한 거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MBC에서 이제 자료화면으로 이렇게 처리했던데 국회의원을 부수고 들어와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은 네. 분명한 사실이다. 메모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고요. 뭐 당연하죠. 우리 모두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요원이 끌어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계엄군을 의미했다는 건데 계엄군이라고 지휘로 부르거나 계급으로 부르지 무슨 요원을 불러.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진짜. 본인은 군 철수를 지시받은 적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윤석열이 그러거든요. 자기는 계엄 해제가 결의가 되자마자 즉시 군 철수를 지시했다.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자,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 자기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거꾸로 아무 말도 없길래 자기가 종료됐으니까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다고 했지. 윤석열도 김용현도 계엄사령관도 철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김용현 장관과의 통화에서 본인이 먼저 철수하겠다라고 하니까 김용현 장관이 알았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답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선관위 봉쇄 임무를 맡았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상황을 들었는데 이때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아무 말이 없어서 자신의 판단으로 병력을 뺐다 이렇게 철수 지시 말했다고 합니다. 받지 않았다는 거고 이것은 2번, 3번 계엄하면 돼라고 했다고 하는 또 다른 진술이 있단 말이죠. 네. 그것과 일맥상통하죠. 그들은 철수를 지시한 게 아니라 2번, 3번 하려고 노렸던 거예요. 그리고 질서 유지 얘기하니까 윤석열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입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것도 그게 아니다. 자기가 받은 명령은 시설 확보다. 그 윤석열 측이 흥분한 군중 때문에 발생할 안전사고나 유혈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려던 행동이다. 라고 했거든요. 자신은 그런 명령을 받은 게 아니고 시설 확보 네. 명령을 받았다. 계엄군의 목표는 시설 그러니까 국회 확보였다라고 네.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마라. 유혈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안 된다. 된다.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곽정은 전 사령관이 뭐라 했냐면 나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누가 언제 어떻게 그런 지시를 하달했다는 거냐. 자기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누가 그랬다는 건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도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장관도 반대하고 만류할 때는 듣지 않고 자신들이 책임질 것처럼 하더니 전부 다 군한테 떠넘긴다. 이게 지금 뭔가 군만 이용당하고 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지금 그 수감돼 있는 모두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윤석열이 지금 다 내가 지시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군이 알아서 자기들이 다 한 게 된 거예요. 황당한 거죠, 자기들이. 그 곽정근 메모 중에는 저는 이 대목이 인상적인데 계엄군을 지휘한 사령관 관점에서 왜 계엄이 해제가 됐느냐 그 이유를 3가지로 적었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헬기 허가 문제로 1시간 반이 지연됐다. 그리고 간부들 퇴근했다가 출동하느라 1시간 반이 지연됐다. 그리고 계엄 관련해서 예하부대 참모들한테 얘기하지 못했다. 전혀. 그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군의 관점에서는 맞는 얘기죠. 군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2시간 만에 종료가 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예, 만약에 2시간짜리를 본 윤석열이 기획한 게 아니다. 1시간 반이 예를 들어서 헬기 출동하는데 지연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시민보다 그리고 국회의원보다 먼저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회의장 앞에 서 있을 거 아닙니까?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갔죠 그러면. 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현장을 지휘했던 군 사령관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제가 될 수 있었냐? 우리가 늦게 도착했고 다 지연돼서 이미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고 시민들이 도착했는데 6월 사태를 일으키지 않는 한 그걸 어떻게 하느냐? 6월 사태를 일으킬 수 없었다. 우리는 그런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 곽정문 사령관은 이해하고 있고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군 사령관의 관점에서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여기 하나 못하자면 이건 제가 오늘 처음 하는 얘기인데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 지난번에 말한 그 우방국 아닙니다. 다른 우방국입니다. 거기를 소스로 하는 건데 예. 헬기 허가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미군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사실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헬기가 늦게 도착한 거 1시간 반 매우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07 특임단이 거기 타고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소위 시설을 먼저 확보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국회의원들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인데 그걸 못했죠. 텅 빈 국회였으면은 당연히 손쉽게 본회의장 앞에 군인들이 서 있어 봐요.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죠. 끝났어요. 그날 날씨도 안 좋았다고 하고 헬기가 늦게 도착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또 하나 어제 MBC가 단독한 것은 노상원 관련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방송했었는데 어제 노상원 수첩 일부가 보도가 됐습니다. 네. 내용이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 훨씬 더 광범위한데 이제 정치인 외에 판사가 있었다는 이미 알려졌는데 판사들이 있다는 거죠. 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현직 판사들의 이름이 여럿 써 있었다고 합니다. 여럿은 안 나와서 지금까지. 네. 근데 여럿 그리고 이제 경찰 간부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판사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여기에 대해서 노상원 사령관이 좌파 판사 이렇게 옆에 적어놨다고 합니다. 본인이 좌파 판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명단. 경찰 간부들도 있었고요. 경찰 간부들 문재인 시절의 총경급 이상은 다 수거 대상이다. 네. 문때가 정권. 문재인 때를 말하는 네. 겁니다. 그다음에 그때 청와대에 파견된 행정관 네. 급의 공무원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천주교 사제들 네, 그 종교계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이렇게 개별적인 이름이 아니라 단체 전체를 겨냥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전체를 다 체포 수거하고 그리고 노동계. 그리고 민주노총.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거론했던 혹은 윤석열을 강하게 비판했던 모두를 다 그냥 수거하는 거예요. 수거라는 건 단순 체포가 아니라 못 쓰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죽인다는 뜻으로 쓴다고 하던데 HID 출신의 한 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러니까 일단 수거라는 말을 쓰는 자체가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거죠. 물건 취급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못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살로 보이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고 결국 하고요. 그 사살이 있었다고 하는 거고 물론 여 명단에 제 이름도 나온다고 합니다. 수첩에 네. 또 한번 항상 등장하네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알려졌던 정치인들의 이름도 다 역시 등장하고 네. 저는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